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위가 예민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전통 한식 중에서도 특별히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은 풍부한 보양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 중에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몸에 좋은 재료들로 만든 요리가 많아요. 이런 음식들은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요리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가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부드러운 보양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 한식에서 위가 약하신 분들을 위한 대표적인 음식을 꼽으라면 단연죽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은 쌀을 충분히 끓여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든 음식으로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영양소도 쉽게 흡수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전복죽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보양식이 됩니다. 전복은 바다의 산삼이라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에요.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고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복죽을 만들 때는 전복을 아주 잘게 다져 넣으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쌀은 충분히 불려서 오래 끓이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풍미가 더욱 좋아집니다. 다음으로 잣죽도 추천해 드립니다. 잣은 고소한 맛이 일품이면서도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잣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어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잣죽을 만들 때는 잣을 곱게 갈아서 넣으면 더욱 소화가 잘 됩니다. 간은 소금보다는 된장을 조금 풀어 넣어 맛을 내면 영양가도 높아지고 깊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흰살 생선죽도 빼놓을 수 없는 보양식입니다. 명태나 대구 같은 흰살 생선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 소화가 잘 됩니다. 생선을 잘게 찢어 넣고 쌀과 함께 끓이면 부드러운 식감의 죽이 완성되죠. 여기에 미역이나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면 영양가는 더욱 높아지고 맛도 한층 깊어집니다.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걱정되신다면 생강을 조금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죽 요리는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며 특히 아침이나 저녁 식사로 드시면 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답니다. 이제 찜 요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찜은 재료를 센 불에 익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불로 오래 익혀 부드럽게 만드는 조리법이라 소화가 잘 됩니다. 갈비찜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보양식이지만 일반적인 갈비찜은 간이 강하고 양념이 많아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위에 부담 없는 갈비찜을 만들 수 있어요. 먼저 갈비는 핏물을 충분히 제거하고 양념은 매운 고춧가루 대신 구운 고춧가루를 적게 사용하거나 생략합니다. 또한 설탕 대신 배나 사과즙을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면 위장에 더 부담이 적습니다. 충분히 삶아서 고기가 뼈에서 쉽게 분리될 정도로 부드럽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달걀찜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매우 잘 되는 음식입니다. 달걀찜을 만들 때는 달걀을 곱게 풀어서 체에 한번 걸러주면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부를 으깨서 함께 넣으면 단백질은 더욱 풍부해지고 식감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하기보다는 국간장을 조금만 넣고 다시마 육수를 사용하면 나트륨 함량도 줄이고 감칠맛도 살릴 수 있습니다. 생선찜도 위가 약한 분들에게 추천하는 요리입니다. 돔이나 조기 같은 생선은 살이 부드럽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생선찜을 만들 때는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생강이나 청주를 살짝 뿌려주세요. 양념은 간장 대신 집간장을 사용하거나 된장을 풀어 사용하면 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찔 때는 김이 오른 찜기에서 약한 불로 천천히 찌는 것이 비결입니다. 생선이 쉽게 부서질 정도로 익으면 뼈를 조심하며 드시면 됩니다. 이런 찜 요리들은 고기나 생선의 영양소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부드럽게 익혀 소화가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찜 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께 안성맞춤입니다.
국과 탕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어떤 국물 요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국물 요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닭백숙은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닭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공급원이며 오래 끓이면 살이 부드러워져 더욱 소화가 잘 됩니다. 닭백숙을 만들 때는 닭의 내장과 기름을 깨끗이 제거하고 인삼, 대추, 찹쌀 등을 넣어 함께 끓이면 영양가가 더욱 높아집니다. 마늘은 통째로 넣어 끓이면 매운맛은 줄어들고 단맛이 더해져 위에 자극이 적습니다. 소금은 따로 제공해서 각자 기호에 맞게 간을 맞추면 나트륨 섭취량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역국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철분과 칼슘이 풍부한 영양식입니다. 미역은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해조류 특유의 알긴산은 체내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는 미역을 충분히 불려 부드럽게 한 후 쇠고기나 조개류와 함께 끓이면 맛과 영양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참기름에 볶아 고소한 맛을 더하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짜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미역국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국도 위가 약한 분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시원한 맛이 식욕을 돋웁니다. 무국을 끓일 때는 물을 납작하게 썰어 물에 한번 데쳐내면 매운맛이 줄어들고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여기에 두부를 함께 넣으면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국물은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춧가루는 넣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넣어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과 탕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해주고 다양한 영양소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어드는 어르신들에게는 한 그릇 영양식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식품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발효식품은 미생물에 의해 이미 1차적인 분해가 이루어진 상태라 소화가 잘 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청국장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효소가 소화를 도와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청국장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제는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어 건강에 여러모로 이로운 성분입니다. 청국장은 특유의 강한 냄새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때는 마늘 대신 생강을 사용하고 들깨가루를 넣으면 냄새를 줄이면서도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끓일 때 무나 호박을 넣으면 단맛이 더해져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된장찌개는 우리나라 대표 발효식품인 된장을 활용한 요리입니다. 된장은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됩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일반 된장보다 숙성이 오래된 된장을 사용하면 더욱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애호박, 무, 두부 등 부드러운 식감의 재료를 위주로 넣으면 위에 자극이 적습니다. 특히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니 넉넉히 넣어주세요. 김치도 발효식품이지만 매운 김치는 위장이 약한 분들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백김치나 동치미같이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만든 김치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백김치는 채소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동치미는 시원한 국물이 특징으로 소화를 돕고 입맛을 돋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김치들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은 오랜 시간 발효되면서 영양소가 분해되어 더욱 소화가 잘 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의 경우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발효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외에도 영양가 있는 간식을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가 높은 한국 전통 간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혜는 엿기름의 효소가 쌀의 전분을 분해해 만든 전통 음료로 소화가 잘 되고 자연적인 단맛이 특징입니다. 식혜를 만들 때는 쌀을 충분히 삶아 부드럽게 한 후 엿기름물에 넣어 발효시킵니다. 이때 생강을 조금 넣으면 소화를 돕고 맛도 더욱 좋아집니다.
설탕을 많이 넣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살리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시원하게 마셔도 좋고 따뜻하게 데워 마셔도 좋습니다. 떡은 한국 전통 간식의 대표 주자이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증편이나 설기떡은 다른 떡에 비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증편은 쌀가루를 발효시켜 만든 떡으로 공기가 잘 들어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설기떡도 찌는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다른 떡보다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을 만들 때 쌀가루를 곱게 빻고 충분히 찌면 더욱 소화가 잘 됩니다. 또한 호박, 당근, 시금치 등의 채소를 갈아서 넣으면 영양가도 높아지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배숙은 배를 주재료로 한 전통차로 위장을 보호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 소화를 돕고 수분이 많아 체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숙을 만들 때는 배를 껍질째 사용하고 대추, 생강, 계피 등을 넣어 함께 끓이면 맛과 영양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꿀을 넣을 때는 배가 충분히 익은 후 불을 끄고 식힌 다음 넣어야 영양소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간식들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와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어드는 어르신들은 식사 사이에 이런 영양 간식을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위가 약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부드러운 보양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죽찜, 국물 요리, 발효식품, 그리고 전통 간식까지 다양한 한식 중에서도 특별히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선별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요리들은 일상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돌보시는 가족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건강한 노후 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